남들이 가지 않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최고가 된 과학자가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저장고인 ESS의 운용과 사고에 대비하는 ESS계의 리더. 본인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미래 ESS 연구의 길을 걸어갈 후학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태양광이 들어오니까 전압이 한 233V 정도. 에너지 저장 장치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실사구시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류가 쓰는 전기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연구가 이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아이고 수고 많네. 그래. 자, 오늘 우리 시험할 내용들이 태양광이 개통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ESS를 어떻게 운용할 건지.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의 운용 및 제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 계통의 모의 실험 설비가 모두 갖춰져 있는 연구실이기도 합니다. 해놨고, 그 ESS라는 전기 저장 장치는 우리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 쓰기 위해 가지고 충전 방전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통에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통에 연계됐을 때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여기 평가하고 해석하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인류의 전기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꾸는 ESS 기술의 수호자 노대석 교수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대한 배터리 ESS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배터리와 배터리 상태를 제어해주는 BMS, 사용자가 원하는 전력 형태로 변환해주는 PCS, 그리고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EMS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는 화학적인 분야, 여기는 이제 변하는 부분은 전력 전자다 보니까 전자적인 분야, 전력 계통 연계를 해야 되는 연계 기술 분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요거를 전체 통합 관리 제어를 해야 되는 관리 제어하는 어떤 통신 분야가 필요합니다. 진짜 융합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분야에 있어서 ESS는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험 설비들도 무척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노대석 교수가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용에 대한 전력 안전망 연구입니다. 네, 이 장치는 태양광 인버터고요. 신재생 에너지원이 발전했을 때 이 인버터를 통하여 계통에 연계되어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ESS용 배터리고, 얘는 ESS용 PCS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원이 수용과 말단에 연계되어 발전을 하는 경우에 과전압 현상이 발생하면은 이러한 ESS가 연계되어 충전을 통하여 과전압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이 계통에 연계될 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계통의 전압을 220V로 공급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원척 전압이 이제 한전척 전압이고 220V인데 이제 부하 전압이 이제 217, 220, 215. 자, 이제 저기서 우리가 태양광을 한번 올려볼 겁니다. 그 태양광에 자, 이제 전압이 올라가 버린 게 이제 보여요. 아까 전에 220V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죠? 230으로 올라갔죠. 태양광 에너지로 발생한 전력을 연결하자 220V보다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33 되면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형광등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태양광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가정집에. 배터리에 이제 연계시키도록 하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전력 시스템에 연결하는 노대석 교수. 배터리를 연계시켰더니 전압이 아까 233V가 다시 218V로. 오, 그러네요. 예. 배터리에서 그러면 남는 전력을 예.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압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방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전용 ESS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태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전압이 줄어드는 저전압 현상만 이제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태양광이 막 들어오는데 전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말단에 전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제가 전압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더 위험한 거는 이게 사고가 나가 사고조를 공급해서 옆에 기기를 갖다가 다 망가뜨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ESS 국내 설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잇따랐는데요. 2017년 전북 고창의 ESS 설비에 불이 난 것을 시작으로 ESS 화재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해결책이 시급했죠. 2018년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화재가 나가지고 2018년 그 한 해 동안만 이제 12월 달까지가 23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조사위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초대국이 이제 위원회 이제 두 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쪽 전기화학 팀의 팀장을 맡았고 23군데 화재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원인을 다 찾아봤고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호장치 집어넣고 다 해가지고 해야 가동을 시키니까 사고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말점 돼가지고 5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은 배터리의 안전성을 갖다가 잦은 화재 사고 이후 노대석 교수가 가장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18650 타입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원통형 타입이 있다가 요거는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1kg 만드는데도 한 140개 가까이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기술이 셀 하나가 요거의 30회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한 300와트 정도. 이게 이제 중대형으로 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커지니까 요런 거는 이제 사고가 하나 나더라도 그냥 불나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전이가 안 되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에너지량이 몇 배가 더 크니까 이게 나면 옆으로 불이 나가지고 이제 모듈이 다 타버리는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배터리 사용법에 따라 안전성을 높이는 해답을 찾은 노대석 교수.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은 납축 전지를 필두로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효율이 높은 슈퍼 캐퍼시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 이온 전지까지 각각의 특성을 가진 3가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하이브리드형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배터리의 상태와 출력해야 하는 전압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화재가 날 위험도 낮아지게 되죠. 연축전지, 리튬이온 전지, 슈퍼캐패시티를 넣어가지고 출력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슈퍼캐 팍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하다 그러면 이제 리튬, 그다음에 평상시 별로 부하가 안 걸렸다 그러면 납축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동으로 변환이 되나요, 그러면? 예, 자동적으로 다 읽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최적의 배터리 효율 상태를 만들어준 이 시스템은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특허증 등록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현재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89년에 처음 ESS 연구를 시작해 지금까지 33년.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연구였기에 노대석 교수는 묵묵히 그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하루 평균 15시간 정도 연구실에 있으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해 지금은 국내 최고 ESS 전문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33년간 해온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학회 우수 논문상, 학술상, 그리고 공로상 등 다양한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중 가장 자랑하고픈 상이 있다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 매달았는데 일본 북해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분산형 전기 저장 장치의 도입 평가라는 그런 논문 제목으로 일본 전기학회의 진흥상, 우리식으로 하면 전기학회 최우수 논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논문상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어떤 큰 전기도 마련해줬고 큰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 일본 전기학회의 최고 논문상을 수상한 노대석 교수. 가만히 상을 보고 있으면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 직장을 다니며 공부했던 그때가 아득히 생각납니다. 사실 뭐 일본어도 전혀 모르고 학원도 한번 못 다닌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어 공부하려고 이제 그 당시 제가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87년도에.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창원에 있다 보니까 일본 방송이 잘 보였어요. 그래서 파라볼라 큰 대형 그 당시에 1m쯤 될 겁니다. 그에다가 이제 튜너 아주 이제 코드 연결하는 거 해가지고 120만 원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달, 3달 월급치를 투입해가지고 그거 달아놓고 이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스로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노대석 교수. 그 시절을 인생의 훈장처럼 여기곤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현역의 석사 박사들이 이제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러 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하면서 그 준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실 가가지고 이제 한 2시까지 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거기서 또 한 5시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하고 이제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아무래도 뭐 바닥에 막 그냥 뭐 깔고 자고 뭐 또 못하고 가다 보니까 그때 생각지도 않게끔 이제 여러 가지 뭐 알레르기성 비염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식도 지금 아직도 요즘 이제 환절기 되면 이제 천식이 잘 안 없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 하나의 훈장이 됐습니다. 다음 날 학교가 아닌 기차역에서 노대석 교수를 만났습니다. 배낭까지 단단히 메고 어딜 가는 걸까요? 예, 지금 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빅스포라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지금 발표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미나 참석하신 일정이 좀 많으신가요? 예, 뭐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세미나 포함해가지고 이제 회의가 자주 열리는 편입니다. ESS의 수요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 국내 ESS 전문가인 노대석 교수를 찾는 곳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전라남도 광주. 국제전력기술에 대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SS 화재가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고 광주에서도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 현재 ESS 화재 사고와 한국 전기설비 규정 개정에 대한 현황을 듣기 위해 ESS 분야 최고 연구자 노대석 교수를 초청한 것인데요. 그래요? 네, 국내의 ESS 관련된 규정을 최근에 개정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개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특별하게 모셔가지고 최근 카카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배터리의 화재의 안전성에 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현 사항을 이해하고 싶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최근 국민 대다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 ESS와 유사한 장치인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에 불이 나면서 모든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매개체는 똑같습니다. 저기 이제 전기 저장을 하는 배터리는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에 부하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구성이 좀 다릅니다. 용도도 좀 다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이 엄청 큽니다. 메가와트급으로 해가지고 기존보다 몇십 배 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불이 나니 이제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안전설비 제작과 안정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 계속 강조해온 노대석 교수. ESS 분야를 연구하면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동료 연구자들에게 알리며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 점검해가지고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노대석 교수가 서둘러 향한 곳이 있습니다. 예빈이하고 그래. 최근 제자들이 개발한 발명품 2점이 발명 특허전에 예선 통과를 하며 국제적인 전시회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연축전지도 한번 시험하면 몇 시간씩 걸렸죠. 하고 뭐 리튬만큼 안 걸리겠죠. 한전에서 주최하는 발명 특허 대전 해가지고 우리 연구실에서만 2개 하이브리드형 휠체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DC 크램핑 장치 2개가 선정이 돼가지고 격려도 할 겸 오게 됐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렇기 때문에 노대석 교수는 제자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지도해 줍니다. 전동 휠체어는 대부분 연축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축전지는 출력 특성이 안 좋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 특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긴 슈퍼커패시터를 이용해서 연축전지의 표준 방전율인 0.2C레이트를 기준으로 그 전류값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슈퍼커패시터를 통해서 구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동작 상태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팀. 이 시스템을 전동 휠체어나 전동 킥보드에 적용하며 상용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자들의 연구 길잡이가 돼주는 노대석 교수. 스승이 애써주는 만큼 그의 제자들도 좋은 연구 성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한 내용들을 앞으로 상용화를 하려 그러면 이런 대회를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가해가지고 기술들을 또 배울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날 저녁. 노대석 교수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준비 다 됐나? 네.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 과정을 밟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매주 평일 9시 연구실에서 세미나를 여는 것이죠. 잠깐 그 앞에 설비 한번 보자. 750이요. 논문 속 수치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예리한 그의 지적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논문 검토도 가능하답니다. 미래 우리나라 ESS 연구를 책임질 주인공들이기에 더욱 꼼꼼할 수밖에 없겠죠. 교수님께서 항상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제한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분석해서 연구 성과도 더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게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논문을 한번 만들 때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봅니다. 해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끙끙대고 그러면 뭐 이상한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자꾸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괜히 딴 데로 가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결과 나오는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이유입니다. 늦은 세미나가 끝나고 아이고 오랜만이죠. 아이고 멀리서 왔네. 자 앉읍시다. 예. 야 순환이 뭐 사귀는 아가씨. 사귀는 아가씨랑 헤어졌어. 야. 그의 연구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노대석 교수의 지도를 받았던 졸업생들입니다. 그냥 오면은 뭐 쫓겨내는데 일하고 오는 거는 내겠지. 교수님이 그러면 예전에도 11시 넘어까지도 계속 학교에 계시는 거였어요? 맨날 그렇게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외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캠퍼스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 이상 항상 거의 12시 넘어서까지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좀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뭐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늦게까지 하면서 배우고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 시간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졸업한 지 이제 한 2년? 이제 1년 조금 넘은. 네. 야, 너 저기 학인 논문 한번 찾아보자. 여기 저기 다 저 어디 밑에 줄이 아마 태시는 것 같은데? 시커매가 다 못 찾아. 한번 니거 못 찾으면 다시 졸업 반납이다. 지금 뭐라 그러신 거예요, 교수님? 지금 그 저기 뭐야 그 자기 학위 논문 못 찾으면 우리 3년 이내면 졸업 저기 학위 반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찾도록. 마음이 급해지는 순환 씨. 여기 논문을 찾은 후에야 한숨을 돌립니다. 야, 이거요 뭐 분산전원 한 거지.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의 논문을 연구실 한쪽에 보관해 두는 이유는 제자들이 읽어온 연구 성과를 뿌듯하게 여겨서이기도 하지만
노대석 교수 스스로 생각했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나도 대학 교수를 한 10명만 만들자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이래저래 보니까 한 15명 정도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연구 성과는 책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닌 동료 연구자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지론. 실제로 제자들의 연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개인 돈으로 저 랩실을 운영하라고 돈을 주셔가지고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교수님 몰래 저희가 치킨을 한 5번 정도 시켜 먹었습니다. 교수님 네. 모르고 계셨나요? 모를 수가 없죠, 그죠? 밤에 11시, 12시한테 저기 그거 먹는다고 야단 칠 수는 없잖아요. 그 시절 추억을 공유하는 이야기로 연구실 불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ESS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대석 교수는 또 다른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장치를 시흥에 위치한 ESS 관련 설비를 생산하는 이곳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쪽 ESS 쪽에 좀 메가와트 그 ESS 안전장치 그것도 계속하고 또 하나 산학 전에도 이렇게 산학해서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또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공동으로 ESS의 안전성에 대한 과제를 수행해온 노대석 교수.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위험을 감지하는 설비를 개발해 ESS의 전반적인 안전에 힘썼습니다. 80kW들 네. 이 과제는 2018년도부터 3년간 연구 개발한 건데 메가와트급 ESS 리튬 이온 전지를 이용한 ESS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계 및 설치 공정 기술 개발입니다. ESS에 저장해둔 전력을 원하는 때에 공급받기 위한 핵심 장치 PGS. 이 장치 속에 기존에 갖추지 못했던 다양한 안전 설비를 3년의 연구 기간 끝에 갖추게 됐습니다. 가장 이제 큰 게 뭐 지락 보호 장치, 또 단락에 관한 보호 장치, 뭐 CMV에 관한 보호 장치 이런 부분들이 다 PCS에 내장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SPD 여기도 보이네요. 이게 SPD 서지 보호하는 장치고요. 밑에 있는 이제 부분이 지락 보호 장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ESS에서 핵심이 되는 배터리 저장 시설에도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했는데요. 배터리 저장실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장치와 배터리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는 열감지 센서, 그리고 불이 나면 연기를 흡입해 화재를 알리는 장치 등 국내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안전시설을 도입했습니다. 배터리라는 거는 사고가 나기 전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가스를 내는데 그 가스를 정확하게 검출하는 게 오프가스가 아주 중요한 기술로 이 과제에서 처음으로 이걸 도입을 했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차세대 전기에너지 저장고라 불리는 ESS. ESS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대석 교수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전기 저장 기술이 인류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꿀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하여 개발을 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시대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표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유. 세상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차세대 에너지 저장고 ESS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그린 에너지 전문가 노대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최고라는 말은 좀 저한테 과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제 간단히 여기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어제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요 글을 쓰게 됐습니다.